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장학사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장학사님, 이제 AI 챗 GPT와의 소통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MBD 안현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설명드리러 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사범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아쉬운 마음으로 공과대학을 갔는데,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와 같이 일하고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 중학교 때부터 적성검사 하면은 항상 사범이 1번으로 나오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왜 사범대학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사람이 기질이 있나 봐요. 역시나 사범대를 지망했던 제 적성까지 살려서 기업 교육의 강사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도 계속 일을 조금 더 쉽게 잘하는 방법, 이런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 알려드리는 그런 일을 했고요. 네, 거의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데 좀 도움 된다 하는 도구들이 나오면 좀 빨리 써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챗 GPT가 나온 거죠. 이 GPT가 나온 지 11월 30일에 나왔으니까 이제 두 돌 다 돼 가거든요. 이번 달 말일이면 2년이 된 건데,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쓰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던 일이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그 전에는 제가 이거는 작정을 하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포기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좀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겼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물론 이제 구글이라는 훌륭한 우리의 지식을 보완해 줄 도구가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편하게 빠르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조수로서 잘 부려먹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한 5년 10년 지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편하게 쓰는 세상이 올 건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보급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도 있는데 PDF 파일로 나눠 드렸지만 아마 교재는 거의 안 열 것 같고요. 계속 사용하는 모습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챗 GPT라는 게 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챗이잖아요. 이게 대화하는 애거든요. 내가 친구랑 카톡에서 이제 1대1 방에 들어와서 내 친구랑 대화한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친구다라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썼냐면, 저희 같이 일하는 그 동생 중에 귀여운 딸이 있는데 3학년 1학기에 회장 선거를 나갔어요. 아빠는 40대인데 초등학생의 그런 수준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도 아빠한테는 GPT가 있으니 같이 써보자. 그래서 작년에 처음 쓸 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장 선거 출마 선언문을 써줘.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은 일단 써줍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세팅이 돼 있고 사람을 도와주라는 도구로 만들어진 거라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일을 해줘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어디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땡땡땡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미래를 열어갈 용기 있는 한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변화를 갈망하고 미래를 열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엄청 똑똑하다며, 챗GPT. 돈을 갈아 넣어가지고 만든 엄청나게 똑똑한 애인데 글은 왜 이렇게 못 썼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강조드릴 건데, 얘가 일을 잘 못한다 싶으면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다시 시키면 됩니다. 왜 이런 글이 나왔느냐? 지금 어디 회장 선거인지가 힌트가 없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회장 선거라고 하니까 이 똑똑한 GPT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사람이 써놓은 인터넷에 있는 굉장히 많은 글을 사람들이 이걸 다 다운받아서 컴퓨터한테 계속 주면서 공부를 시킨 거거든요. 읽어봐봐, 읽어봐봐, 이것도 읽어봐봐, 이것도 읽어봐봐. 그걸 읽어보면서 얘가 두 가지를 해요. 첫째로는 일단 그 들어온 정보, 지식 자체를 계속 습득을 해요. 그래서 애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어느 정도 확률로 자주 써서, 그리고 이 단어와 저 단어를 같이 쓰고 이 단어 뒤에는 또 저 단어를 자주 쓰고, 그런 사람들이 선택한 단어의 확률을 계속 계산해 가지고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두뇌 속에. 다음에 이제 네가 써봐 시키면
자기가 배웠던 그 수많은 글들 속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그 확률을 비슷하게 따라해가지고 나는 오늘 하면 나는 오늘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단어가 뭐야? 나는 오늘 기분이, 나는 오늘 학교에, 나는 오늘 너랑 이런 단어들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얘가 사람이 쓴 글을 보고 따라하는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고요. 그걸 이 확률을 따라하는 거를 점점점 애가 더 계산을 잘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에 가까운 글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되물어 봤을 거예요. 어디 출마할 건데 내가 써줄게. 어디 출마할 거야? 뭐 초등학생이야?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뭐 아파트 동대표야? 풋살 동호회 회장 선거? 배드민턴 동호회야? 골프 동호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얘는 이제 되게 착하게 세팅돼 있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일단 해드려.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해드려. 아무거나 찍어서라도 해드려. 얘가 그냥 찍은 겁니다. 대충 찍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자주 나왔던 수준. 초등학교 글을 많이 안 시켰나 봐요. 사람들이 GPT한테.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을 안 고르고 이렇게 약간 높은 수준을 골랐죠. 하지만 이 공약으로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말해주는 이런 형식은 이 출마 선언문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은 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내가 왜 출마했는지 이유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공약 좀 넣어주고 마무리 멘트로 이제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 동호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런 그럴듯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초등학교 수준을 못 맞춰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되게 편안하게 챗GPT에 챗이라는 단어가 붙은 게 한 번에 내가 막 그럴듯하게 막 잘 구성해가지고 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시켜도 돼요. 그냥 대충 시키고 얘가 빗나가면은 어디서 빗나갔는지 어떤 식으로 수정이 필요한지를 다음 대화를 이용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시키면 되거든요.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이야 이렇게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초등학교 회장 선거 출마 선언문 이렇게 바꿔서 잠깐 볼게요. 안녕하세요. 땡땡 초등학교 친구들, 저는 3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우리 학교를 더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쭉 서문을 좀 밝히고 공약을 이렇게 4개를 해줬네요. 마지막 인사 딱 해주고 꼭 안현수를 회장으로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형식은 뭐 훌륭하죠. 형식은 훌륭하고 들어가는 단어 하나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공약이 4개인 게 조금 어색하죠. 우리는 이제 보통 3개를 하잖아요. 3이라는 숫자가 익숙하니까 이런 것도 지적을 해주면 됩니다. 공약은 3개로 하자. 그럼 이제 아까의 4개를 폐기하고 요 4개를 폐기하고 그리고 또 얘가 똑똑한 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이제 앞에 인사말, 뒤에 마무리 멘트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냥 놔두고 중간에 공약 4개를 말한 그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이게 되게 사람과 사람이 일할 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글을 써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보스가 읽어보시더니 뒷부분이 마음에 안 든대. 그럼 제가 생각하기를 앞부분은 마음에 들었구만. 앞부분은 그냥 놔두고 지적하신 뒷부분만 고쳐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GPT도 앞부분은 거의 놔두고 뒤에만 즐거운 놀이 시간,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 준비하기 이런 식으로 3개를 해줬어요. 요 공약 3개를 저희가 전혀 지적을 안 했잖아요. 이런 걸로 나의 공약을 하겠다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 GPT가 알아서 확률적으로 초등학생이 할 만한 공약을 자기가 마음대로 3개를 골라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 거고요. 이런 채팅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편한 게 이렇게 글 쓰다 말고 갑자기 회장 선거에 제시할 만한 공약 10개 추천해줘. 이렇게 갑자기 아이디어를 좀 구해봅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 쉬는 시간 놀이기구 설치 이런 거 어떠냐? 애들이 쉬는 시간에 놀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뭐 줄넘기나 공놀이, 미니 농구 골대 이런 거를 내가 좀 준비를 하겠다. 내가 회장이 되면 매달 특별한 행사 하겠다. 영화 상영이나 뭐 책 읽는 날 이런 거 하겠다. 깨끗한 학교, 간식이나 음료 제공하는 날,
다양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 물품 대여 서비스 이런 거 하겠다. 우산 이런 거. 아유, 괜찮지 않아요? 내가 회장이 되면 학교에 우산을 좀 사가지고 비 오는 날 혹시 우산 안 가져온 애들한테 빌려주는 서비스 이런 거를 내가 시행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렇게 10개 더 이러면 계속 나옵니다. 몇 개까지 나올까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이 GPT에게 주면서 학습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GPT는 지식도 많고 아는 단어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교에 회장 선거에 출마 선언이다 라는 상황을 줬을 때 얘는 그 의미를 이해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단어들을 선택하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내면서 출마 선언이니까 어쨌든 자기 어필을 하는 나 뽑아주면 내가 이거도 잘하고 저거도 잘할게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단어들을 계산을 해서 골라내고 골라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이런 회장 출마 공약으로서 괜찮은 게 뭐가 있냐라고는 이 상황에 어울릴 만한 단어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계산은 컴퓨터가 너무 잘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공약이 이제 끝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100개 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10개 더 달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성의 있게 설명하잖아요. 어떤 공약인지. 100개 더 달라 그러니까 이제 아유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목만 툭툭 던지네. 똑똑하죠. 이렇게 계속 써줍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얻는 이게 글을 잘 알고 배경 지식이 많은 애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제가 몇 개 골라볼게요. 봄꽃 심기 27번 마음에 들었고 생일 축하 게시판 37번도 좋고 식물 관리 47번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27, 37, 47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세 개를 반영해서 출마 선언문 넣자. 출마 선언문을 아까 저기 위에 써놨잖아요. 얘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고치고 공약 3개로 바꿔달라 해서 고쳐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간에 이제 새로운 공약으로서 아이디어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세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잘 반영을 해줬죠? 1, 2, 3번으로 제가 고른 3개를 이렇게 채팅이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이해한 거예요. 왜 챗GPT냐? 채팅이라는 인터페이스고 이건 사실 엄청 편한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내가 필요한 지식이 그런 게 필요하면 구글이나 네이버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 출마 선언문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많아요. 구글에는 거의 뭐 무한에 가까운 문서가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지식은 다 있다고 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찾아서 가져오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구글은 우리한테 어떻게 갖다 주나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갖다 주잖아요. 당신이 말한 초등학교 반장 선거 출마 선언 이런 핵심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문서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서 5,500개입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리스트를 5,500개를 주는 거죠. 그 뒤로는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요 부분 내용이 마음에 든다. 요 부분은 뭐 내가 찾던 내용이 아니다. 요거는 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읽어보고 판단하고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복사를 해서 이걸 다 재조합을 해서 내가 다시 다 녹여 넣어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은 여전히 우리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구글링을 하면 사실 처음에 4-5개는 열어보지만 이거를 여기 10페이지 넘어서 20페이지 넘어서 다 읽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글도 엄청나게 똑똑하지만 구글이 나한테 친절하지는 않다. 무책임하게 다 집어 던지고 아유 찾아봐 찾아서 알아서 해 이렇게. 근데 GPT는 구글처럼 학습을 많이 시켜놔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나한테 갖다 주는 방식이 대화고 내가 물어본 거에 해당되는 내용만 갖다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친절하고 편한 방식인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생성형이라는 특징인 거고요. 구글은 글을 만들지 않잖아요. 인터넷에 누군가가 이미 써놓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글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걸 복사해서 학교 가서 발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나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멘트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사용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생성형 AI는 단어들만 알고 있는 거고 단어를 조합해서 이런 완성된 발표문이라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 자기가 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시킨 지금 이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훨씬 편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필요한 공부는 다 시켜놨고 얘는 되게 똑똑하니까 말 시키면서 이 일의 결과물을 받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특징들이 다 들어가서 이름이 챗GPT가 됐고요. 이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로부터 나의 챗에 해당되는 딱 필요한 정보만 제너레이트 해주는 그 과정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학적 알고리즘을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몇 가지 글들을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설문을 하나 써봤으니까 이메일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학교 상황을 좀 가정을 해가지고요. 학부모님께 이메일 써줘. A랑 B랑 싸웠어. A가 B 때렸어. 나 교장 선생님인데 나 엄청 화났어. 집에서 잘 가르치셔야지. 다음 주까지 학교로 오시라 해. 네, 이렇게 너무 쿨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 메시지를 아주 정중하게 표현해줘. 학교 내 갈등 상황 관련 학부모님과의 협조 요청. 이렇게 됐죠. 나 화났어. 다음 주까지 오셔. 이 말이 이렇게 갈등 상황 관련 학부모님과의 협조 요청. 귀하의 자녀와 B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 A가 B에게 신체적인 행동, 때렸다고 표현 안 하고 신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배려하는 학습 환경과 어긋나는 바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제가 정중하게 표현해달라고 시켰으니까 이렇게 고치고 있죠. 초등학생의 출마 선언뿐만이 아니라 어른 표현도 참 잘하는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작정하고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 쓰실 건데 솔직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썼다 지웠다가 이렇게 요거 너무 센가? 약간 낮췄다가 요거 너무 부드러운데? 나 이 정도 젠틀한 사람 아닌데 나 진짜 화났는데? 그래서 이게 수위 조절이 참 어려운데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내가 백지에서 창작을 하는 것보다는 창작을 시켜놓고 그걸 보면서 이것은 나의 의도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의견을 줘서 리뷰를 해줘서 고쳐나가는 쪽으로 말이죠. 이건 너무 약한데 더 세게 표현하자.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저의 의견을 좀 올려주면은 표현이 세지겠죠. 오늘 연락드리는 이유는 귀 자녀인 A의 행동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A가 B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아까 뭐였죠? 신체적인 행동,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고요. 이번 상황은 그러한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으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괜찮네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학생의 올바른 행동과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에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를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게 바로 집에서 잘 가르치셔야지 이거잖아요. 네? 이런 담백한 말이 이렇게 그럴듯하게 표현이 바뀌네요. 그리고 또 생성형 AI다 보니까 사실 내가 쓰면 내가 좋아하는 어휘라든가 좀 자주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도 좀 틀에 있어서 이런 거 쓰려고 하면
지지난달에 내가 썼던 거 이렇게 샘플 가져와가지고 좀 참고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너무 비슷한데 저 저번에 쓴 거랑 너무 비슷한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이 좀 생기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설문에서 보셨듯이 어떤 말을 넣는다 또는 뺀다 이런 것들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사말 같은 것도 한번 써볼까요? 다음 주에 우리 학교 전체 체육대회 하는데 지역 인사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들 다 오셔. 나 교장 선생님인데 멋진 인사말 쓰자. 그리고 질문으로 꽤 길게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쉬프트 누른 채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게 여러 줄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 줄을 넣으면서 이렇게 보조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첫 인사는 계절을 언급하며 건강 유의하시라고 훈훈하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행사 개요 설명드리고 전체 일정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물론 지금 제가 행사 개요 전체 일정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GPT가 마음대로 막 만들어가지고 쓰겠죠. 마지막 인사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세 줄이나 시켰는데 이거를 30줄, 300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담고 싶은 거는 다 그냥 다 써놓으면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한 글을 한 번에 쓰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제 편안한 말로 한 줄씩 시키고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고쳐라 주고받고를 뭐 10번, 20번, 30번 계속 해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글을 쓰겠다라는 의도가 좀 더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가지고 내 의도를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글을 받아내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글을 이제 밑으로 또 계속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는 거죠.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즘 가을의 정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이 자칫 흔들리기 쉬운 때이니만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을 각별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학부모님들과 지역 인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가끔씩 또 이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썼는데 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길어.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경우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약간 편집하는 것도 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이 생성형 AI는 역시나 글을 잘 처리하니까 이 글을 조금만 살짝 더 짧게 줄여줘. 잘 줄여줍니다. 여기 지금 4줄, 4줄, 3줄 이 정도였는데 2줄, 3줄, 2줄 이 정도로 줄여주고 있죠. 이제 계절을 언급하며 인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트랙 경기, 개회식, 오후에 구기 종목, 특별 공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응원 메시지 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잘 써지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왼쪽에 한 개씩 쌓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채팅을 한 기록들이 다 저장이 되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아까 출마 선언문 썼던 거 내가 가서 마저 이어서 다시 좀 수정해서 쓰겠다. 이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무료 버전, 이게 기본적으로 무료 사용자들이 마음껏 쓸 수 있고 돈을 더 내면 일부 이제 고급 기능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대화는 개수도 무제한이고 하나의 대화창 안에서 밑으로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화의 그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인이 무제한 공짜로 이런 글을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세상이 된 지 2년이 된 거죠.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잘 쓰진 않았거든요. 출시를 하고 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쓰잖아요. 글 시키고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주거니 받거니 이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고 그런 것들을 또 계속 모아서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안현수 이름으로 삼행시 하나 지어줘 이러면 잘 못했거든요. 삼행시가 세 줄로 된 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 줄짜리 시는 지었지만 세 줄에다가 맨 앞에 이렇게 안현수 이렇게 못 넣었거든요. 얘가
10번 시키면 한 번 성공하나 이렇고 거의 항상 실패했었는데 요즘은 뭐 실패하는 걸 보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삼행시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계속 학습이 더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짓죠. 초등학생을 위한 출마 선언의 공약, 친구들한테 내세울 만한 공약 이런 아이디어 받았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 모였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갈 건데 어디로 갈까요? 아이디어 내보세요. 하면은 사람이 뭘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행 장소에 해당되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산이 됐건 바다가 됐건 계곡이 됐건 뭐 펜션이 됐건 뭐 호텔이 됐건 오락실이 됐건 내가 모르는 장소, 내가 모르는 단어를 내가 생각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원래 언어를 사고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까요?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장소를 의미하는 100개, 200개를 떠올리려고 하지만 잘 안 떠오르죠. 이게 언뜻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누가 뭐 파티룸 같은 거 빌려서 노는 거 어때요? 얘기하면 나도 알죠. 파티룸이라는 단어 나도 알고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나도 알지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순식간에 이렇게 100개의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고 파티룸도 생각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우리는 항상 뭔가 떠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를 내는 회의를 하면 다 같이 어색하고 다 같이 바닥만 쳐다보게 되고 막 그런 거죠.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근데 그런 거를 컴퓨터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도구들은 대부분 보면 되게 딱딱한 계산을 우리보다 좀 더 빨리 한다. 이 정도 의미였는데 드디어 얘가 이제 언어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적절한 단어를 이런 건 어때요? 라고 대안으로서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번 가을 소풍은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정답은 절대 못 정해져요. 얘는 의사결정을 못하지만 가을 소풍으로 갈 만한 장소에 어울리는 단어 100개, 200개는 정말 순식간에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약한 이 발상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이 영역을 보조해주는 수단으로서는 너무나 이게 짝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막 저지르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공이 있고 통찰이 있는 인간으로서 결정은 내가 할게. 근데 내가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훈련된 사람이고 통찰이 있어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후보가 그렇게 쉽게 잘 생각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 생성형 AI를 더 잘 부려먹을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의 수준도 모르고 출마 선언문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형식도 잘 모르고 이러면 GPT한테 써달라 그러면 대충 써주겠지만 이걸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봐도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나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GPT의 능력만큼만 도움이 돼요.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써준 대로 내가 가서 발표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출마 선언문을 좀 써본 사람은 얘를 이용해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출마 선언문을 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는 사회고, 그런 면에서 기업 전체적으로는 이제 신입사원을 잘 안 뽑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제 중견 사원들이 일을 잘하는데 손발이 바쁘니까 후배 뽑아가지고 좀 단순한 거는 후배 주고 더 이제 고차원적이고 어떤 의사결정과 판단이 필요한 건 선배가 여전히 하고 이런 식으로 분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후배가 이제 단순한 것부터 처리하다 보면 내공이 생겨서 나중에는 자기도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짬밥이 되고 이런 구조인데 선배들에게 이런 AI 툴 주어주면은 후배한테 안 시켜도 될 만큼 AI한테 시켜가면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신입사원을 잘 안 뽑게 되는 게 전체적인 구조고 대한민국에는 좀 잘 맞는 상황이 아닌가. 우리는 인구가 엄청 많이 줄어들고 있고 선배들은 늙어가고 들어올 후배는 없고 인구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더 필요한 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행사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대한 글도 많기 때문에 뭐 시장 조사하고 제품 기획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낼 때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런 상황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내가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 첫 부임이야. 이분이 어떤 점이 불편할까? 내가 제도적으로 이런 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있을까? 이 문제 상황은 내가 정의한 거죠.
온보딩이라고 새로 임용되신 분이 우리 학교에 왔어요. 뭐 알아서 적응하시겠죠. 놔두면 옆에 있는 착한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고 할 건데, 그래도 내가 어떤 헤드쿼터 기획자로서 뭔가 이런 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적응 과정을 조금 순탄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구해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맞는 말인지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학교생활 적응 관련해서 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새로 누구 오셨는데 이 쌤 멘토는 누구?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간식 애들 간식 사줄 거면 어디 가서 사면 되는지 뭐 그런 거 좀 알려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행정 업무 교육 세션 이런 거 마련해주면 좋겠다. 수업 준비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수업 자료 공유, 협력 프로그램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있나요? 제가 만약에 수학 선생님으로 처음 가면은 나 이전에 수학 선생님들이 하셨던 프로그램이 이렇게 쫙 정리가 돼 있나요? 교재를 이런 걸 쓰고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실습은 이런 식으로 했었고 어느 교육이 반응이 좋았고 어떤 교육은 반응이 안 좋았고 이런 게 이렇게 잘 되어 있나요? 혹시 다 구전되고 있나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더라, 이게 다 이렇게 구전되고 있나요? 자, 학생 관리나 상담 이런 면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뭐 4학년 담임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사고를 쳤어요. 얘 학부모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얘가 4학년이 되기 전에 우리 학교에서 3학년이고 우리 학교에서 2학년이고 우리 학교에서 1학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1학년 때 담임하셨던 분, 2학년, 3학년 때 담임하셨던 분, 그분들이 이 학부모님과 전화 통화하신 내용, 그 앞선 선생님이 느끼기에 이 어머님은 뭘 중요시하시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 뭘 기대하시고 성격이 어떠시다, 그런 게 이제 잘 전해진다면, 내가 4학년 첫 담임이고 이 아이를 처음 만났고 이 아이 부모가 처음 통화하는 거지만 앞에 이미 있었던 그런 일들이 좀 잘 전해져 내려왔다면 내가 일을 하기가 훨씬 편하고 내가 훨씬 좋은 선생님 되기가 수월하고 우리 학교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나의 이 선생으로서 나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걸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통화를 다 녹음하고 그 다음 새로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께 다 전해주면 되죠. 내가 담임을 딱 맡았더니 우리 반이 25명인데 총 통화 녹음이 이렇게 4,800시간 이렇게 이거를 듣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녹음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누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굳이 녹음해서, 물론 녹음하는 것 자체가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거 다 녹음해서 주면은 어쩌라는 거야, 받은 사람이. 내가 사람인데 나도 이거를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담임 맡았다고 이거를 주말에 막 20시간씩 이걸 듣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생성형 AI 도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처리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우리 학교 방과 후 교실에 추가할 프로그램 100개만 추천해줘.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요. 학습이나 언어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역사 탐구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술 및 창의력 관련해서도 자,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요령을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을 멋있게 얘기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성형 AI는 사람 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기 때문에 주저리 말을 해도 괜찮은데,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밀어 넣으면서 일을 시키다 보면 얘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해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뭘 시켰는지를 잘 전달해야 얘가 내가 시킨 거를 좀 더 일을 잘해오니까, 시키는 노하우가 지시문을 맨 첫 줄에다 쓰는 거고요. 회장 선거 출마 선언문을 써줘. 제가 AI에게 시킨 일은 요거 한 개입니다. 너는 출마 선언문을 쓰면 돼. 다만 그 출마 선언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하이픈 기호 한 개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인데, 이 언어를 처리하는 이 챗GPT가 사용을 하고 있는 문서 형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서 형식에 이렇게 하이픈 하나 하고 띄우면 서브 꼭지로 밀어 넣는 거예요. 우리가 개조식으로 글 쓸 때 제목 쓰고 그 밑에 이렇게 점 찍어서
뭐 내용 하나 쓰고 또 점 찍어서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구조를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나 시켜놓고 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는 초등학생 3학년 공략은 3개 뭐 야외 활동 생일 이벤트 봄꽃 키우기 화단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공략 3개 하고요. 마지막 인사는 선생님께 어필 좀 하고 요 깨자 이런 거 오타 났잖아요. 이런 거 넘어가도 됩니다. 오타도 또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해가지고 오타를 얼마나 잘 아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잘 쓰면 의심받으니까 오타를 좀 많이 섞어줘. 오타를 섞어줄 거예요. 우리 반에 일본인 친구도 있어. 마지막 인사는 일본어로도 해줘. 일은 1개를 시켰지만 요 일을 하는데 필요한 5개를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맥락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상황,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은 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글을 써주기 때문에 훨씬 내가 원하는 글에 가까워집니다. 챗GPT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되게 많은 걸 알고 있고 엄청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서 얘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은 이제 거의 무한에 가깝거든요. 다만 얘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전부 다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분위기나 상황 이런 거를 잘 알려줘요. 내가 영업사원으로서 누군가한테 물건을 팔기 위한 이메일을 써줘 이런 거 시킬 때도 그냥 시키면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무턱대고 물건 자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건을 사는 사람 내가 이메일을 보낼 건데 받는 사람이 되게 베테랑이야. 막 25년째 이런 물건 구매를 하고 있는 베테랑 담당자야. 뭐 고객사의 막 부장님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 선수끼리 왜 이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뭐 사양이 막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고 막 우리가 막 어디를 막 개선을 더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반대로 고객사가 신입사원이셔요. 뭐 이번에 막 처음 입사해서 막 이런 구매를 처음 해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우리가 막 디테일하게 비교하고 이러면은 잘 못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쉽고 친절한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GPT가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려주면 알려준 만큼 다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썼어요. 내가 지난 학기에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는 샘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요거 잘 쓴 거다. 그럼 다음 학기에 글을 어떻게 쓰면 되냐? 현장선거 출마 선언문 써달라 하고요. 내가 지난 학기에 발표 잘해서 당선됐어. 샘플로 줄 테니까 비슷하게 수정해서 써줘. 공략은 다 바꾸고 이렇게 또 Shift 엔터를 막 하고요. 그 글을 덩어리로 줄 때는 샵을 해주면 되거든요. 샵하고 띄우면 요게 제목이야. 요 뒤에 내가 주는 이 거대한 덩어리는 요 제목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이 있고요. 이렇게 샘플 하고 아까 복사용을 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GPT가 쓴 거지만 어쨌든 제가 딴 데서 구해왔죠. 샘플로서. 요 샘플을 주면은 요 샘플을 읽어보고 요거랑 비슷하게 출마 선언문을 다시 써줄 거예요. 보시면 이게 GPT가 나한테 써준 글이 아니라 나의 질문창 자체가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10배, 20배 더 길어도 들어가요. 이렇게 비슷하게 써줬고요. 전체적인 글 느낌 비슷한가요? 이렇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이렇게 마지막 어필하고 일본어 인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략 3개 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일본어로 이렇게 비슷한 형식을 지키고 있죠. 근데 이 비슷한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별말 안 했잖아요. 공략을 3개 해라. 뭐 설명을 어떻게 해라. 오타를 섞어라. 일본어까지 변기를 해라. 이런 거 안 시켰거든요. 그냥 단순히 샘플을 밀어 넣으면 이 샘플과 비슷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했던 거를 좀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고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연설문을 또 하나 쓰셔야 돼요. 그간에 쓰신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작년에 연설했던 거 올해 똑같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내가 작년에 잘 썼던 그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GPT에게 주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더 길게 써라, 더 짧게 써라. 이걸 좀 더 유쾌한 이미지로 써라. 이런 식의 이제 수정을 지시해서 재생산을 하시면 이렇게 벤치마킹 같은 거 하기도 너무 좋고요. 이게 샘플이 꼭 내 거일 필요는 없죠. 어디 남의 학교 행사를 갔는데 교장선생님이 연설을 너무 잘하셨어. 그러면은 얻어오시면 줘봐요. 그대로 쓸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줘보세요. 잘 쓰셨네. 얻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나는 또 내 느낌을 또 살짝 가미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학부모한테 뭐 공문을 보낸다, 행사 기획을 쓴다, 또는 뭐 교수학습 계획, 학생들한테 어떤 교재 써서 뭘 가르치고 실습 언제 운영하고 이런 이제 시간표 같은 기획서, 강의 기획 이런 것도 쓰고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거 쓸 때 보면은 이제 과거에 비슷한 걸 썼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참고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인풋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데요. 요 샵 넣어서 넣은 거는 산출물의 예시잖아요.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은 게 내가 GPT한테 아무리 몇 자 정도 쓰고 무슨 내용 넣고 어떤 느낌으로 잘 써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과물은 없고 그냥 내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결과를 말로 한 거잖아요. 인공지능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넣어주면은 인공지능이 되게 잘 알아듣는 거죠. 아, 이런 거 하라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잖아요. 누가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쌤 엄청 똑똑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 수학 기가 막힌 실습을 병행한 수학 학습 기획서 하나만 줘보세요. 그럼 그 선생님이 이제 난감하다는 거죠. 뭐부터 써야 되지? 막 배경, 목적, 뭐 참가 인원 이런 거부터 써야 되나? 아니면은 뭐 주제, 연구 주제, 실습 주제 이런 거부터 써야 되나? 난감하잖아요. 근데 샘플 한 개, 이거 지난 학기에 다른 쌤이 쓰신 건데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라고 딱 주면은 바로 느낌 오잖아요. 아,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샘플을 하나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주변에서 좋은 글을 좀 많이 모아두는 게 나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남이 멋있는 연설문 같은 거 써놓으면 이걸 읽으면서 왜 이 연설문이 좋은 연설문인가를 내가 막 고민을 하고 깨달아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내공을 나의 연설문에 또 쏟아내야지만 내 연설문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방식이 약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연설문을 많이 수집을 해놓으면 그런 거를 이런 AI 툴 이용해서 바로바로 녹여내는 이런 게 가능해지고요. 이런 샘플은 한 개가 아니라 4개, 5개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많이 넣어가지고 골고루 적당히 비슷하게 섞어줘. 이런 식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보시면 저는 지금 출마 선언문을 샘플로 주면서 또 다른 출마 선언문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같은 문서죠. 근데 꼭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 출마 선언문과 비슷한 느낌으로 출마 선언문이 아니라 뭐 우리 학교 체육대회를 축하하는 연설문 써줘. 출마 연설이 아니라 축하 연설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수학에 대한 강의 기획서가 형식적으로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걸 샘플로 주면서 영어 수업에 대한 강의 기획서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식만 가져옵니다. 그 담겨 있는 내용, 여기 샘플로 준 거에 담겨 있는 공약 이런 거를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글의 느낌이나 길이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좋은 글을 만들어내기가 좋겠습니다. 인풋으로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고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 있는 지식을 좀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구글의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쓰실 건데 이 크롬 브라우저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깔 수 있어요. 구글이 만든 게 아니라 이 개개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요약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이 크롬 웹스토어라는 데 가서 유튜브 서머리 이렇게 검색하면 이런 애가 있거든요.
이 글라스프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유튜브 서머리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챗GPT로 이런 기능을 해주고 있는 툴이고요. 이거 설치 누르면 한 3초면은 설치가 끝나요. 자,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보겠습니다. 버프TV 한국GPT협회 제 채널이에요. 이런 데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열어볼게요. 이 채널 홈에서는 별거 안 뜨지만 여러 가지 엑셀 파일을 한 방에 취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유튜브인데 저는 이제 강의가 직업이니까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12분 26초. 12분 26초 동안 열심히 설명한 건데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았잖아요. 이걸 깔면 여기 나타납니다. 여기 트랜스크립트 앤 서머리라고. 요게 원래 없는데 내가 추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얘가 나타난 거고 여기에 세모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요 12분 26초 동안 말한 말이 이렇게 텍스트 스크립트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기 복사 버튼이 있거든요. 복사를 누르시고 GPT에 가서 이거 강의 내용인데 정리 좀 해줘 하고 샵 강의 내용 하고 유튜브에서 복사해 온 거를 올립니다. 12분 동안 떠들었으니까 이 정도 돼요. 길이가 길죠. 이 정도도 질문창에 잘 들어가고요. 옛날에는 이 정도 길이면 안 들어갔거든요. 질문창에 들어가는 길이에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도 돈 많이 벌면서 계속 그런 걸 늘려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하기가 점점점 편해지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출력창에다가 한 번에 답변을 해주는 글의 길이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게 길게 안 써주거든요. 길이 제한이 있어서. 근데 이런 것도 얼마 전에 또 길이 제한을 굉장히 많이 늘려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 내용 요약, 엑셀 파일 취합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 챗GPT랑 같이 엑셀 VBA라는 코드를 쳐가지고 이렇게 잘 활용하면은 엑셀 파일 3개, 4개, 5개를 클릭 한번 하면은 정보가 이렇게 짜자작 자동으로 합쳐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강의 영상이다. 이렇게 확보가 된 거죠. 이렇게 요약이 확보가 되잖아요. 요만큼이. 이 요약이 됐으니까 이 내용으로 1시간짜리 강의 계획서, 커리큘럼 만들어져. 실습도 포함시켜져. 강의 제목, 강의 목표, 대상, 준비물. 준비물까지 나왔네요. 커리큘럼은 이렇게 요거 5분, 요거 20분, 요거 10분, 요거 20분, 1시간짜리 커리큘럼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잘 만드냐면 얘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천천히 살펴보면은 전체 유튜브에서 따온 내용이랑 이거랑 엄청 잘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아서 그래요. 이게 10분 넘게 떠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사람이 10분, 20분 떠드는 내용에는. 반대로 우리가 막 파워포인트 같은데 예쁘게 올려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제가 12분 동안 파워포인트 몇 장 지나가겠습니까? 파워포인트 띄우고 강의하면 뭐 한 3, 4장 지나가겠죠. 그 3, 4장에 글자 몇 글자 없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냥 그림 몇 개 떠있고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흘려요.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와 일을 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업무에 도움되는 되게 가치 있는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고 그걸 매번 막 다시 들을 여유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흘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흘리는 와중에 또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필기 열심히 한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애들도 그럴 거고요. 집중해서 잘 듣고 최대한 다 기억을 하고 그걸 자기가 다시 막 재정리,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핵심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고 그런 어른이 일도 잘했던 건데 그 방식이 또 조금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제 유튜브 강의를 열심히 들은 사람보다 12분 동안 집중해서 들은 사람보다 그냥 제 강의에서 나온 이 스크립트 이 단어를 그냥 다 들고 있는 이거를 메모장에 보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제 강의 안 들었지만 제 강의 스크립트를 갖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필요하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이게 요약해라 정리해라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라 저렇게 변형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예를 들면
출마 연설 잘 하는 방법. 이런 스피치에 대한 이런 영상을 본다. 연설 스피치 잘하는 방법. 이것도 12분이네요. 이것도 멈춰놓고 이 텍스트를 딱 복사해가지고 PPT로 가서 회장 선거 출마 선언문을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와서 이 출마 선언문을 아래의 실수로 엔터를 눌러서 질문이 잘못 날아갔고요. 여기 메시지 편집 기능 누르면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할 수 있고 이 대답 지워지고 이 자리에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이 번복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의 전문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정 보완을 해줘. 아래는 연설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야. 연설문 작성 가이드라인 알려주고 유튜브에서 본 거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쓴 아까 GPT랑 같이 썼지만 어쨌든 내가 쓴 연설문의 초안이 있고 이 초안에 대해서 연설문 잘 쓰는 법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이 전문가의 의견 이분의 관점에서 나의 연설문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 거죠. 맞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고요. 여기 이제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사고를 쳤다.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원영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 내가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적용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이걸 전공해야 되는 거지, 상담을. 그래야지 그만한 시간을 이런 데 쏟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겠지만 그냥 내가 정말 감명 깊게 본 영상이 있고 와 이건 진짜 기억하고 싶다. 나도 진짜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영상들만 한 10개, 20개 물론 뭐 100개, 1000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복사해오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이거 누르고 영상은 멈춰놓고 19분짜리 텍스트 누르고 복사 누르면 끝났으니까요. 이렇게 온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튜브는 원래 무료로 보시라고 올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주소에다가 유튜브 회사에 이 영상 있잖아요. 오디오 파일 좀 주세요. 얘기하면 줘요. 오디오 파일을. 그럼 그 오디오 파일을 받아서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 서버에 또 보냅니다. 내가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는데 요거를 텍스트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그 회사가 바꿔줘요. 돈을 약간 받아요. 그 바꿔주면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받아온 걸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텍스트를 친 게 아니에요. AI가 이렇게 바꿔준 거죠. 오디오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AI가 일상화가 되니까 유튜브에 있는 콘텐츠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거를 편하게 갖다 쓰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튜브만 되냐? 내가 업무상 필요한 전문 지식이 유튜브에 많으니까 요즘은 워낙에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의 통찰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좋은 게 말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업무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학교에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을 건데 거기는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성되어 있지 않은 문서들이 엄청 많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 표와 그래프와 핵심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아 이런 의미구나,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잘못했고 전년 대비 이 정도 늘었고 줄었고 이런 거를 사람은 알아볼 수 있지만 그거를 GPT 같은 AI한테 툭 던지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생기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돼 있고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만 시각화를 해서 표현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AI에 넣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반면에 유튜브는 사람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사람한테 말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어 동사 갖춰서 완전한 문장을 갖춰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이거를 GPT에 탁 밀어놓고 요약을 시키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정리를 시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의미 파악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자료들도 이제 좋은 자료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진짜
오프라인에서 들었으면 비쌀 강의를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튜브는 참 좋은 소스인 것 같고요. 유튜브보다 더 중요한 소스는 우리의 실제 삶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이랑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된다면, 요약이 된다면 좋은 의미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을 건데 역시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아마 회의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모여서 또는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지역 학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오가는데 회의록은 누가 씁니까?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럼 이제 1000마디가 오갔는데 회의록에는 한 50마디만 담겠죠. 결론 위주로, 핵심 위주로. 그게 이제 배포가 되고 10명한테 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100명, 1000명에게 배포가 되겠죠. 이런 논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거기에는 이제 항상 최종 결론 위주로 요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고 갔던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대화, 많은 고민, 서로의 의견 차이 이런 건 사실 다 날라간 거거든요. 누구한테 전해지지 않고. 그러면 이제 통으로 다 녹음해가지고 통째로 뿌리면 되겠죠. 듣고 싶은 사람 아무나 들으라고 3시간 동안 회의했다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안 듣겠죠. 우리는 다 바쁜데 이걸 언제 또 3시간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에서 보셨던 거랑 비슷하게 회의 내용도 오디오잖아요. 다 말로 했잖아요 우리가. 회의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춰서 이 의미를 완성을 해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텍스트로 바뀌고 그 풀 텍스트가 보관이 된다면 나는 회의에 안 들어갔지만 풀 텍스트를 다 보는 것도 가능하고 AI 써가지고 이거를 요약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결론 위주로 보는 것도 가능하고 추출도 가능한 거죠. 10개의 학교가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나는 우리 학교 관련된 얘기만 듣고 싶다. 저 학교랑 의논하신 거는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 학교랑 관련된 얘기만 좀 추출해서 보겠다.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겠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팅 노트 AI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클로바 노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이버가 만든 거라서 그런 거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아이디는 다 있으실 테니까 이미 회원이신 거고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핸드폰에도 똑같은 앱이 있거든요. 클로바 노트, 챗GPT 앱도 있듯이. 그래서 회의 시작할 때 녹음하기 누르고 회의를 막 해요. 1시간 뒤에 회의가 끝났을 때 녹음 종료를 누르면 1시간치 오디오 파일을 텍스트로 바꾸잖아요. 이게 한 10초면 끝나요. 아까 유튜브도 우리가 영상을 안 봤잖아요. 그죠? 이게 12분 뭐 이런 영상인데 멈춰놓고 여기 누르면 텍스트는 그냥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순식간에. 이게 뭐 어디 저장해놨던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하면은 데이터 받아서 여기로 보내서 텍스트 받아서 탁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제 빨리빨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프랜차이즈 성공시키는 방법 이런 거 인터뷰 78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 저보다는 한참 후배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저번에 고려대 사범대학에서 교수님들이랑 또 학교장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던 건데 그날 저 2시간,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 2시간 이렇게 4시간을 앞뒤로 강의했거든요. 저희가 대부분 혼자 강의하고 오는데 어쩌다 한번 둘이 같이 간 거라 이런 경우에 저희는 피드백하는 기회로 삼아요. 서로 이렇게 어떤 부분 좋았고 어떤 부분 아쉽고 이렇게 그래야 같이 성장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팀 소속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아시다시피 엄청 민망해요. 이게 또 싫은 소리 어떻게 합니까? 또 이게 되게 애매한 건데 GPT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고 녹음한다. 오케이 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이 끝나면 이렇게 풀 스크립트가 나오고요. 이 친구는 혼자 말로 강의한 거고 제가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제 폰에서 녹음을 한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오타도 좀 나거든요. AI가 사실 오타가 많아요. 근데 글이 많잖아요. 이게 1분만 녹음해서 AI한테 요약시키면 틀릴 수 있어요. 글이 몇 개가 없는데 그중에 오타가 있으니까. 근데 10분 넘어가고 1시간 넘어가잖아요. 오타가 아무리 많아도 이 전체를 다시 요약시키면 오타는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오타는 전체적인 맥락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46분 동안 강의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쭉 있고 중간에 점유율 이런 거 눌러보면 강의한 친구가 76% 말했고 이런 식으로 점유율도 알려주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은 음성 기록 다운로드, 왼쪽에 있는 텍스트 전체 풀 스크립트 다 다운받는 거고, 음성 파일, 오디오 파일로 다운받는 거고, 메모는 이거 네이버가 오른쪽에 이렇게 요약해 주거든요. 요 강의 내용을 또 나름 또 요약을 해요, AI가. 그래서 요거만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풀 스크립트를 쓸 거고, 제가 저거 쓴 거 보여드릴게요. 저거를 다운로드를 하면 텍스트 파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txt 파일로 나오고요. 이걸 다 복사해서 본문에 넣어도 되는데 저는 유료 기능을 쓰고 있어서 그냥 파일 통째로 첨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편하게 파일을 첨부한 거고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우리 수연이가 강의한 건데 강의 내용 분석해서 잘한 거 5개, 계산할 거 3개 정리해줘.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저도 적었죠. 녹음 켜놓고 저도 얘한테 해줄 말 적었거든요. 비슷해요, 저랑 의견이. 왜냐? 한 50분 정도 강의 내용 밀어 넣으면 GPT도 이런 판단 잘 합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 속도 조절, 구체적인 실습 예제 좀 추가하거나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거나 이런 식의 조언들을 GPT가 해준 겁니다. 이렇게 GPT가 피드백 해줬잖아요. 요 내용 잘 정리해서 우리 수연이한테 이메일 써줘. 칭찬 많이 하고 개선할 점은 조심스럽게 말 살살해. 수연님의 강의 너무 좋았어요. 몇 가지 피드백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강의 정말 잘 봤어요. 덕분에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설명도 알기 쉽게 잘했고 몇 가지 잘한 부분들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1, 2, 3, 4, 5 훌륭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말을 너무 이렇게 살갑게 귀엽게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도 몇 가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표현 너무 좋았어요. 이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란 이 표현. 정말 분명히 내가 잔소리 할 건데 제가 썼으면 너무 잘했는데 이런 거는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아. 아니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이 업그레이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 마저 업그레이드 한다면 넌 정말 완벽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 내가 너한테 하는 이 말이 내가 절대 너를 탓하는 게 아니고 너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라고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선택인데 이 정말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생성형 AI고 확률적으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파일 또 주고 이거 똑같은 거 또 시키잖아요. 여기 또 상당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생성형 AI는 그냥 여러 가지 안을 반복해서 받아보는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자극해주고 나에게 어떤 안을 제안을 해주는 그런 이제 어디까지나 보조죠.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도 이렇게 받아봤고요. 그리고 재미삼아 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강의 들으신 교장쌤들이 똑바로 들으셨나 평가하는 문항 3개 만들어줘. 오지선다로 강의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지선다로 프롬프트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프롬프트에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도 만들어내는 거죠. GPT가 문제를 되게 잘 만들어냅니다. 영어 시험 문제 3개 만들어줘. 토플 스타일로 이렇게 대충 시켜도 잘 만들고요. 1, 2, 3, 4 있고 정답은 3번이랍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것도 저 진짜 옛날부터 계속 시켜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쓸만한 품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시제 문제 만들어 놓고 지가 틀렸거든요. 지가 만들고 지가 틀려요. 정답이 3이래. 따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들게 해볼게요. 3번 문제 정답이 1번이잖아요. 3번 문제 내가 풀어보니까 정답이 1번이 아닌데? 정답이 2번인데? 이봐. 맞습니다. 다시 살펴보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3번 문항에서 정답은 2번이 더 적절한 답변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답변을 하는 컴퓨터의 능력과 유저의 말을 존중하는 이 어떤 말 잘 듣는 이 신복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둘 다 있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충돌이 나는 거죠. 자기는 1번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닌데 2번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거 아니라고
네가 틀린 거야라고 따지기에는 좀 미안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뭐 완벽한 답을 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1년 전이랑 비교해 보면 이 문제가 그럴듯하고 정답이 그럴듯하고 또 중요한 게 이 정답이 하나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한 번도 답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출제도 이렇게 편하게 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우리가 그 맥락을 많이 넣어주는 것도 했잖아요. 영어 시험 문제 출제해줘. 1. 영어 뉴스 기사 한 개를 만든다. 200단어 정도. 뉴스의 주제를 묻는 질문을 한다. 보기 5개, 5개를 제시한다. 정답은 한 개만 있다. 마지막에 별도로 정답을 표기하고 그게 정답인 이유를 설명한다. 오답에 대해서는 오답인 이유도 설명한다. 이러면 이제 애들한테 줄 문제와 선생님이 보실 강사용 자료까지 이렇게 동시에 만드는 거죠. 영어 선생님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시나요? 고생 많으시죠? 잘 알려주세요. 좋더라고. 문제 잘 내더라고.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적절한지 아닌지 이걸 읽고 나서 과연 이 문제를 진짜로 내도 되냐? 학교에서 다뤄도 되는 주제로서 적당하냐 이게 중학생이 읽어도 되는 주제냐? 정답이 GPT가 말한 대로 진짜 1번이 맞냐? 2, 3, 4, 5년 진짜 오답이 맞냐? 이게 막 중복이나 출제 오류 논란이 없겠냐? 이런 판단은 선생님들이 잘 하시니까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하시는 선생님이라 해도 이 지문을 만드는 건 일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검색해서 갖다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학교 시험 문제가 저기 어느 책에서 무단으로 복사해 와서 시험 문제 냈다.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괜찮은가요? 이렇게 생으로 출제를 하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서 가져오거나 이제 클로바 노트에서 오디오를 가져오거나 이게 저는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정보, 지식 이런 게 말이라는 형태로 오디오의 형태로 이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고 유실이 많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고요. 이제 노트는 그래도 녹음이니까 프라이버시가 좀 중요하니까 녹음을 할 거면 어떤 취지로 녹음을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쓸 거고 이런 공감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다 리더들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나 문화 이런 부분도 조금 해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 되게 옛날에 TV 보면서 엄청 감동적이었던 게 제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은퇴하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할 때 그때 언론에서 던진 게 국가의 혁신은 교육의 혁신에서 시작되고 교육이 혁신되려면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량, 그 스킬업 그게 잘 되면 학교가 잘 되고 결국 인재가 잘 되고 미래의 국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 전국에 있는 모든 미국 학교에 기부를 하겠대. 비디오 카메라를.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모습을 저기 뒤에서 다 녹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본인에게 제공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수업하신 모습을 자기가 셀프 모니터링을 하시라고. 그래야 내가 강의를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실행이 안 됐어요. 저도 강의가 직업이라 이제 20년째 하고 있지만 항상 긴장하는 게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기업교육 강의 시장에서도 나 혼자 교재 만들고 나 혼자 강의하고 오늘 강의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하는 생각은 내 강의 어땠다라고 나의 느낌만 남아있거든요. 이거 선생님들 교육의 프로페셔널들이시지만 저한테 솔직한 피드백 안 해주실 거잖아요. 제 핸드폰 번호 교재에 다 깔려있지만 오늘 밤에 저한테 오늘 강의 요건 좋았고 요건 안 좋았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더 좋고 이런 얘기 안 해주실 거잖아요. 서로 민망하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되게 가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실행을 못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툴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교육을 자기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는 학교에 선생님이 정말 많잖아요. 당연히 잘 가르치는 사람 못 가르치는 사람 있을 거고 같은 수학이라도 앞 단어는 이분이 잘 가르치고 뒷 단어는 저분이 잘 가르치고 이론 설명은 이분이 잘 하시고 실습 운영은 저분이 잘 하시고 이렇게 역량이 흩어져 있을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래요. 강사들이 많은데 쉬운 강의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강의를 진짜 잘 풀어내는 사람도 있고 진짜 깊이 있는 지식을 알아서 그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막 흩어져 있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서로 통합을 하거나 상향평준화 시키거나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어서 뭐 되게 애를 먹고 있는 직업이고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한 강의를 둘이서 앞뒤를 하게 되면 웬만하면 같이 가서 오전에 네가 하는 거 나도 듣고 오후에 내가 하는 거 너도 듣고 서로 의견 주고받자라고 하지만 그건 안 하고 그냥 저녁에 술만 먹지. 민망해. 와, 잘했다 못했다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가 있으면 이런 많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텍스트를 처리하는 우리의 방식이 일상화가 많이 될 수 있고 일할 때나 생활에서나 많이 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싶고요. 카톡에 이렇게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고 메모장으로 나오거든요. 카톡에서 내보내기 하면 그래서 이게 GPT한테 올립니다. 저랑 와이프랑 카톡방 있잖아요. 그거 내보내기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9개월치 정도 대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카톡에. 그거 내보내기해서 이렇게 올리고 첨부 내용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야. 둘의 관계를 추정해봐. 첨부된 대화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입니다. 일상에서 상호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화 속 인물의 캐릭터를 정의해라. 안현수는 책임감 있는 성격이고요. 유머 감각이 있는 캐릭터고 외부 활동을 즐깁니다. 왜냐면 제가 와이프한테 맨날 나 풋살 가도 돼? 뭐 이런 걸 하도 자주 물어봐가지고 외부 활동을 즐기는 성격. 하지만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저희 와이프는요.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자다. 애정 표현이 풍부한 성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 귀염귀염해요. 강한 책임감, 관리 능력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을 뽑아줘. 저는 이거 했네요. 이거 이응 2개. 네, 뭐 시키면 그냥 알겠다고 이렇게 이걸 제일 많이 했네요. 둘이 이혼할 확률은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화로 보았을 때 그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됩니다. GPT한테 인정받은 좋은 관계.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안현수가 와이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추천해달라. 감정적 지지와 공감 표현. 너무 고생 많았어. 나도 좀 더 도와줄게. 저한테 이런 말을 추천해줬네요. 틀렸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 말을 싫어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누가 누굴 도와? 원래 니랑 나랑 반반 하는 거야. 돕는다는 마인드 굉장히 안 좋아. 원래 너도 해야 되는 거야. 돕는다는 말 하면 안 돼. 이거 말을 바꿔야 돼. 너무 고생 많았어. 내가 할게. 이렇게. 반대로 와이프가 저한테 해줘야 되는 말. GPT의 추천은 이런 겁니다.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축구나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보는 거 어때? 이런 거. 아 진짜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오늘 저녁에 혼자 쉬면서 좋아하는 거 해도 돼. 으아, 바로 혼자 스크린 가죠. 이런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텍스트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마음 먹고 와이프와 나의 관계를 진단하고 싶다. 그럼 제가 이제 카톡 9개월 반치 대화를 제가 다 읽으면 되죠. 다 읽어보면서 저의 통찰로 내가 이 말을 자주 했구만. 와이프는 이 말을 자주 했구만. 내가 이런 뭐 잘못을 자주 했구만. 이걸 하면 되겠지만 되게 오래 걸리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막 그런데 텍스트가 단순히 많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분석들이 좀 쉽게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교과서도 하시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는 지식으로서의 교과서가 디지털이 되면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런 AI 붙이기가 엄청 좋을 거예요. 종이책 가지고 문제 출제 어렵지만 디지털 교과서고 거기에 만약에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그걸로 문제 내기도 편하실 거고 그거랑 비슷한 어떤 다른 예문을 또 만들기도 괜찮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일을 잘한다는 건 그런 뭐 지식, 어떤 교수 학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주변 동료와의 선배, 후배와의 그리고 학부모와의 아이와의 소통이고 대화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또 요새는 또 이제 메신저가 잘 돼 있어서 학부모랑도 톡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이 아니라 학교 시스템 안에서 하시겠지만 그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또 얼마나 또 조심스러우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나가야 되는 멘트 같은 거를 만들고 할 때도
좀 좋은 보조자료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고요. 좀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주고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추천해주고 아이디어 많이 내주는 이런 도구로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것들을 좀 잘 전해주시고 학교 현장에 추천과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잘 돌아가려면 또 학교 차원에서 또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뭐 녹음을 해도 되냐 마냐. 녹음을 한다면 이거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선생님이라는 한 분 한 분의 사용자 입장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학교만의 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생성형 AI를 학교에서 애들이 이거 가지고 나쁜 글을 생성시킬 수도 있어요. 물론 GPT는 되게 점잖게 세팅돼 있어서 그 개발자들이 필터를 많이 걸어서 누구 심하게 욕하거나 누구 괴롭히는 방법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주식 종목 추천 이런 거 안 해줘요. 하지만 애들이 썼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애들한테 과업으로 낼 거면 어떤 숙제를 낼 때 생성형 AI를 써도 된다 안 된다를 선생님이 어나운스를 하시고 써도 된다 했을 때 뭐 전체 다 써도 되는지 또는 부분 필요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한된 범위로만 써도 되는지 룰을 정하시고 그걸 썼을 때 AI 썼다는 표기를 안 해도 되는지 그냥 자유 프리 룰인지 아니면 AI를 쓴 부분은 명확하게 AI 썼다고 표시를 하는 그게 룰인지 룰을 정하시고 어나운스를 해주면 학생들은 그 룰을 지키면서 그 숙제를 한다. 그래야 이제 공평하게 되니까 누구는 생 손가락으로 자기가 한 땀 한 땀 다 쓰고 누구는 AI 도움 많이 받고 이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공부하는 방법인 건 맞지만 그렇게 나란히 비교하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가이드가 왔어요. 학교에서 어떤 용도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이 생성형 AI를 쓸 것인가 우리의 일이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저도 이제 고객사에 비싼 돈 받고 산업 흐름에 대한 리서치 같은 거 많이 해서 사업 전략이나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 보고서를 쓰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GPT 같은 여러 생성형 AI를 쓰면서 이걸 쓰면 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효율화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건데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는 이제 학교의 어떤 룰 세팅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